그쪽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몇 개 해결해 보고 다음 진도로 또 나가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21번이요. 25번. 29번. 28번. 32번. 24번. 야, 잠깐만 이건 계획과 다릅니다. 어? 네, 이거 설명 들으면 나머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제가 계산 답까지 찾지는 않습니다. 답은 자기가 다시 연습해봐야 되니까. 자, 21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문제에서는요. 거기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두 번째 줄까지 밑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최소. 그리고 적어주세요. 꼭지점 찾기. 길이가 최소, 꼭지점 찾기. 그러니까 21번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는 X에서 X 빼는데 여기는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있는 곳에서 문자가 없는 곳을 빼고 또 문자가 있는 곳에서 문자가 없는 곳을 빼서 식을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루트 소개가 보면 전개하면 a제곱에서 2a제곱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에서 플러스 8a고 1에다가 25에서 26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요게 2차 항 있고 1차 항 있고 상수 있잖아. 그래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전체를 루트까지 놓으면 이거는 2차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최대 최소 물어보면 1학기 때는 판별식하고 2차 함수 꼭지점 찾기로 그 다음에 2학기 때 우리가 집합명제에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배우거든. 그 이후로는 2차 함수 꼭지점 찾기 아니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 그걸로 최대 최소를 찾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루트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2차 함수 꼭지점 찾기 기억나시죠? 2차 계수로 묶는다. a제곱 4a 그리고 두 칸을 비워놓는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완전 제곱이 되려면. 그래서 4의 절반의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2로 묶어서 하나 둘 셋 완전 제곱씩 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나가서 마이너스 8 나가니까 플러스 18이 되고 그런데 18이 되고 그런데 AB의 길이는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 속의 값은 A에다 몇을 넣었을 때 최소인가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루트 18.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이기 때문에 바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이 2차, 1차 상수꼴이 되면 이 루트 속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꼴인데 바로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 이 식의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공통수학 1, 그 다음에 대수에서도 계속 쓰는 거야. 다음 문제 갑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이요. A가 하나 있습니다. A가 8,4. 물론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B는 3,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C는 6,8. 이렇게 세 꼭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하는데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외심이라고 배우잖아. 외심. 그래서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어떠니? 거리가 같겠지. 그래서 이 외심을 문제에서 P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P를 A, B라고 놓고 PA의 길이랑 PB의 길이, PC, PB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반지름으로. 그래서 이걸로 풀고 나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 배우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 요 세 점을 집어넣어 가지고 연립 방정식으로 풀거든. 뭐 어느 방법으로 풀든 답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거리를 재면 뭐가 생겨요? 요거 뭐야? 요거 루트가 있으면 우리는 루트를 없애줘야 돼. 없애는 방법은 제곱.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PA의 제곱은 PB의 제곱은 PC의 제곱은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름을 제가 형준. 자, P A 보이죠? PA 제곱 전개 쭉 하면서 식으로 불러. PA 제곱은 8 마이너스 응, A 그건 전개해. 8-A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 64 마이너스 아, 야, 문자부터 해. A-8로 해. A 제곱. 마이너스 16A 어. 그다음 더하기 B제곱 어,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어. 자, 그다음에 하준. 예. 자, PB 제곱은 PB A제곱 어, 마이너스 6A 어, 플러스 9 어, 더하기 B제곱 어.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2B 아니요? 플러스 2B 어. 플러스 1 그 다음에 PC 제곱은 누가 하느냐? PC 제곱은 소형. PC 제곱 A 제곱 12A 16B 아이고 6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싫어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A 제곱 모두 있으니까 빼서 지우고요. B 제곱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이 같다. 요 둘이 같다 해서 식 정리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그러면 뭐 요거를 요 문자는 왼쪽으로 넘길게요. 문자는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0A 또 넘기면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숫자는 요놈이랑 요놈 계산하면 80이죠? 80 넘어가. 그럼 여기 10 있으니까 마이너스 70인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둘이 같다라고 해. 그러면 A 넘기면 6A B 넘기면 18B인가? 그 다음에 여기 계산을 하면 100이죠. 100. 100에서 10 넘어오니까 90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7이고 요놈은 6으로 약분되죠. A에 3B인가? 3B에 15 그래서 연립해서 2B가 몇이지? 8인가? 8? B가 4인가? 그러면 넘어가면 A가 3인가? 맞니? 아, 그래서 3,4 이렇게 찾는 문제야. 이름 외우지 이름? 김유아요.
유한 다 맞았네. 잘했어. 이걸 24번 풀었고요. 25번도 지금 세 학교 A, B, C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거리가 같다 하면은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가 없는 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같다라고 놓고 등호가 이렇게 쭉 연결되면 둘이 짝짓고 둘이 짝지어서 식 정리해가지고 연립해서 답 찾는 거야. 연립방정리 쭉 푸는 거야. 그러면 25번도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문제를 읽어보면 세 학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서관을 세운대요. 세 학교 A, B, C의 위치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도서관과 각 학교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말 그대로 이 똑같은 거리가 있으면 이 거리 자체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거리 자체를 찾으려면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어디든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24번 문제는요. 거기 주어진 그림 있잖아요. 거기 그 그림을 보고 좌표를 잡는 거야. 그래서 그 좌표 잡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를 한번 더 해보세요. 25번은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여기 어떤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3 단위를 생략할게요. 1 여기가 3 해서 여기 A라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지점 여기 C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그림을 가지고 좌표 평면을 긋는 거야. 어디에다 긋든 상관없어. 그러면 뭐 지금 답지는 보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X축, Y축으로 놔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B는 1,0 A는 마이너스 3,0 C는 0,3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요렇게 마음속으로 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원의 중심 P, A, B 해서 또 PA의 제곱은 PB의 제곱은 반대로 썼네. PC의 제곱 이게 이 거리의 요 거리죠.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R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 R을 찾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러려면 P의 값 A, B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자기 마무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28번인가요? 자, 28번 문제 이제 갑니다. 출발해도 될까요? 네. 네, 28번 문제에서는요. 각 A가 90도 이상.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A가 원래 90도짜리 A가 있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그런데 이걸 90도 이상이 되도록 쫙 늘려. 길이가 같도록. 그렇게 되면 요 B하고 C하고 길이가 90도였을 때보다도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둔각이 되면 공식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빗변의 제곱이 더 길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의 좌표가 A,-1이고 B의 좌표가 8,3이고 C의 좌표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를 주면 여러분이 X축, Y축을 정확하게 그려버리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 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림이 아주 이상해지거든? 그러니까 X축, Y축은 가능하면 표시하지 말고 그냥 그림만 그려. 그래놓고 마음속으로 우겨. 너 여기 8,3이야. 이렇게 우기면 돼.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빗변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X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지금 이겁니다. BC의 제곱과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을 비교하는데 BC의 제곱이 더 커야 한다. 이게 둔각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x에서 x 빼면 66에 36 빼면 4 a, b는 a에서 8 빼. 내가 산수는 안 할까요? 빼면 16 a, c는 a-2 아 큰일 났다. 이게요. 어떡하지? 2차 부등식 혹시 아십니까? 2차 부등식 크다 양끝값 작다 사이값? 네.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식이 정리하면 내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할게. 정리하면 이 식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4가 0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된대. 정리가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는 이제 공통수학 1의 2차 부등식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예를 들면 y는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꼭지점 찾기야. 그런데 여기서 x축과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느냐 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 이 식을 푸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좌표 평면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좌표 평면 배우는데 요걸 무슨 축? x축. 요걸 무슨 축? y축.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2,1을 찍어라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은 하나, 둘, 하나 해서 이 자리를 2,1이라고 찍잖아. 그런데 이 2,1이라는 이 좌표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x 값이 몇이야? 2. y는 1. 그래서 2,1은 x는 2라는 선과 y는 1이라는 선에 만나는 자리를 이야기한다는 의미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몇이죠? 2,0이죠. 그러면 이 2,0이라는 건 x는 2라는 선과 y는 몇이라는 선? y는 몇? 0. 그래서 이 x축이 다른 말로 선으로 나타내면 y는 0이거든. x축과 y는 0은 같은 선이야. x축과 y는 0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x축과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 교점을 찾아라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랑 y는 0, x축이랑 연립해라. 우리가 연립하면 당연히 대입법 쓰는 거야. 대입법. 그래서 대입을 딱 하면은 y 대신에 0이 들어왔으니까 이 식의 의미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를 찾아라야.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니까 몇하고 몇 대죠? 4하고 6. 그래서 이게 x-4에 x-6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x축이랑 여기 x는 4라는 곳과 x는 6이라는 곳에서 만나잖아.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가 0보다 작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2차 함수가 여기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y는을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야. 2차 함수가 y는 0이 뭐라고? y는 0. x축보다 커 작아? 작아. 그런데 x축은 끝이 있어 없어? 끝없이 쫙 x축이 뻗어갈 거 아니야. 근데 x축보다 작다라는 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일까? 왼쪽에 있다는 얘기일까? 위에 있다는 얘기일까? 아래에 있다는 얘기일까? 아래에 있다는 얘기다. 아래에 있어야 작지 x축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를 찾아라. 그럼 언제 아래에 있느냐? 바로 이때 아래에 있거든.
그래서 x에다 몇 넣었을 때 아래에 있어? 4보다 큰 수들을 넣었을 때 아래에 있고 또 언제까지? 6보다 작은 수를 넣었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0보다 작다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겨. 뭐라고 우기느냐? 요거 봐봐. 작다가 시옷자처럼 보이지 않니? 네. 이게 이응처럼 보이지 않니? 아, 네. 그래서 작다, 사이값, 크다, 양끝값 이렇게 외운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작다면 사이값, 크다, 양끝값. 근데 이제 또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좀 더 배워야 되는데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도 막 따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추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작다니까 a-4에 a-6이 0보다 작다니까 a는 4하고 6 사이 있을 때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작다 사이값으로 답을 찾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9번은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면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다. 29번은 나중에 할까? 좀 표시만 해놔줘.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가는 게 더 편하거든. 물론 지금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좀 수직이 등분 선상에서 찾으면 돼서 그래서 그때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2번 32번은요 32번은 여러분이 30번을 봐야 돼. 30번 32번을 볼 때 그 32번을 30번처럼 만드는 거야. 32번은 32번 보이십니까? 30번처럼. 그래서 32번은요 보시군요. 32번은 이 식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i 더하기 얼마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얼마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얼마 꼴로 우리가 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더해서 6번 세야 세아야 누구죠? 세아 오늘 당첨됐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세아야 여기 몇이 필요할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세아 맞지? 1이 필요하지? 절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 1 아닌가? 알아 몰라 알지? 그럼 1이 여기는 1이 필요하고 여기는 몇이 필요하죠? 여기 9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상수가 몇이 있나 봐봐. 상수 몇이 있습니까? 10 나눠가지란 얘기야. 나눠가지라 절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 되려면 항상 우리는 요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요게 상수항으로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절반의 제곱. 그럼 여기 8의 절반 몇입니까? 16. 아니 절반의 제곱이 아니라 4. 4의 제곱은 16. 여기는 마이너스 4의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20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 걸렸어. 자 여기 식에서 루트 딱 씌워놓고요. x-1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에 저기 누구야 저기 하얀 모자 BK 친구요. 걸렸어. BK 이름 뭐죠?
아 그래 이름. 아, 내 질문하려고. 정우? 정우야? 아, 그럼 정우가 발표해야지 뭐. 자, 이 식은 x, y랑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x, y랑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4,2. 그러면 최소값이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 5, 25 빼 5, 25인가? 여기 루트. 그래서 답은 최소값 5 루트 2 이렇게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질문이 안 해야겠다 이거. 질문 있는 사람 토요일 날 나와. 자, 거기 유형 5번 문제에서 5번 문제에서도 거기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요 최소값 나왔습니다. 최소값. 최대 최소는 당연히 기본이 뭐냐면 2차 함수 꼭지점 찾기. 최소값에 최소값 그러면 여러분은 2차, 1차 내림차순 절반의 제곱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야. 그래서 거기 3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에서는 밑줄 한번 잡고 주시기 바랍니다. X축 위유점 P 뭐가 문제야? 아, 왜 그렇게 되냐고? 아 제가 응. 그 이해로 되는데 얘 거 보고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때 여기서 요 점하고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이면 얘를 무시하고 이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거기서도 두 점 사이 거리. 네. 그래서 33번 문제에서 x축 위의 점이면 누구의 좌표가 0이라고요? Y. y 좌표가 0이라고요. 그래서 p의 좌표를 a, 0이라고 잡습니다. 33번. 33번 문제는요. p의 좌표를 a, 0, a의 좌표는 1,4, b의 좌표는 5,3. 그래서 P에서부터 A까지 제곱과 P에서부터 B까지 제곱. 물론 문자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현식 자, PA 제곱 PB 제곱 전개하면서 쫙 불러주세요. A 제곱 좋아. 딱 원하는 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맞니? 그러죠? 여기서 여기든 상관없다고. 빼서 제곱 그 다음에 16 A-5의 제곱 3의 제곱이. 그래서 이제 쫙 전개가 됐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떠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A 제곱 2차 항, 그 다음 마이너스 12A 1차 항, 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몇이지? 10에다가 41인가? 51인가? no. 33인가? 아니 51이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볼이죠. 아볼이면서 최대 최소는 꼭지점 찾기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이제 는영에서 푸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값 찾아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거고, 꼭지점 찾기는 중3 1학기 때 이렇게 하죠. 2차 1차를 2차항 계수로 묶는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절반의 제곱은 몇이다? 9 더하고 뺀다. 그래서 이 가로 하나 둘 셋은 완전 제곱식 곱해서 나가서 마이너스 18로 나가니까 33인가? 네. 그래서 A가 3일 때 최소값 33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 6번은 일단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정리는. 왜냐하면 거기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이 유형은 풀지 마요. 어? 이거 유형은 풀지 마요. 아 눈치가. 실수로 풀어와도 됩니다. 몇 번이었죠? 6번. 다음 시간에 거기에 6번은 그러니까 그 중선 정리는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가끔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중선 정리 증명을 시험 문제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 자체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익혀야 돼서 우리 네모칸을 한번 쭉 넣으면서 해야 돼서 한번 좀 시간 초반에 해야 되고 거기 이제 우리 공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에서 뭐가 있느냐?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 라고 할 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내분점, 외분점 중에서 이 외분점은 교육과정상에서 빠졌습니다. 외분점은 교육과정상에서 빠졌어. 외분점이란 말을 안 써.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이 할 거야. 그러면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선이. 그런데 어딘가에 A가 있고 어딘가에 B가 딱 잡혔어요. 그러면 선분이라는 건 딱 끊어지는 거야. 양쪽은 없어지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선분 AB를 내분이라는 건 안에서 나눈다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A에서부터 거리랑 B에서부터 거리랑 나눠 몇 칸 이렇게 나누는데 사이에서 나누는 이런 점 M칸, N칸으로 나눈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이 점 P를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내분점. 그래서 공식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내분점 공식은 M 더하기 N 분자도 M 더하기 N 하고요. 여러분이 내분점, 외분점 증명이 이런 거 있잖아. 3대 4는 A 대 16. A는 몇일까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곱하는 걸 뭐라 하지? 이렇게 곱하는 걸? 아이,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래,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같다. 비례식도 우리가 사용하잖아. 초등학교 때. 그치, 맞아? 응. 여기 9? 4배 하면 여기도 4배인데. 응.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가지고 우리가 답 찾잖아. 근데 여기서 이 내분점, 외분점이 증명 자체가 비례식으로 해서 증명하거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이거를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볼 때 선분 AB를 M 대 N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A 대 B는 M 대 N이라고. 그러면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 외워주세요. 외울 때, 공식을 외울 때. 이건 순서 바뀌면 망하는 거야. 순서 바뀌면 다 틀리게 나와버려. 그래서 M은 B의 좌표랑 곱하고 N은 A의 좌표랑 곱한다. 그래서 M은 B의 좌표랑 곱하는데 앞에가 X 좌표잖아. 그래서 B의 X좌표인 X2랑 N은 X1이랑 다시 Y좌표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인데 M은 Y2랑 N은 Y1이랑 외우셔야 합니다. 상훈 혼자 남을래? 짝꿍만 남으라고 할래? 제가 뵙겠습니다. 누가 떠들었어? 누가? 제가요. 아, 그래? 나가서 연기하고 가세요. 그럼 공연하고. 자, 여기서 요걸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자, 이거 외울 때 믿거나 말거나
내분점은 이렇게 생겼고요. 외분점은 어떻게 생겼느냐? 외분점은 선분 AB가 있어요. AB가. 그런데 연장선을 그어요. 물론 A 쪽으로 그을 수도 있고 B 쪽으로 그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A에서부터 뭐 B까지 거리만큼 한 번 더 가.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Q가 있다. 그러면 A에서 Q까지 가려면 쉽게 말하면 큰 칸으로 몇 칸 가야 돼? 북한 두 칸. B에서 Q는 한 칸. 한 칸.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자리라고 해요. 외분하는 자리. 그럼 외분점을 찍으려고 딱 볼 때는 AB 사이에다 점이 찍히냐 안 찍히니? 안 찍히지. 근데 내분점은 사이에 점이 찍히겠니 안 찍히겠니? 찍혀요. 찍히겠지.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내분점은 가운데가 더하기인데 더하기인 이유가 A하고 B 사이에 점이 찍힌다. 뭐가 보여? 더하기. 플러스. 그래서 가운데가 더하기. 와 그럼 외분점은 뭐겠니? 마이너스겠다. 외분점 공식은 m 빼기 n mx2 빼기 nx1 m 빼기 n my2 빼기 ny1이 외분점 공식이래. 외분점에 그 다음에 공식의 밑에 보면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 중점은 사이에 있는데 딱 가운데 있겠지. 가운데 있으니까 1대1이야. 1대1. 그래서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은 m하고 n에다가 1, 1을 넣는 거야. 1, 1. 그러면 좌표가 1 더하기 1 넣으니까 x2 더하기 x1 1 더하기 1 y2 더하기 y1 이게 중점이야.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는 당연히 상관없지. 더하기니까. 그래서 2분의 x 좌표의 합 2분의 y 좌표의 합이 중점이야. 무게중심 알아? 무게중심은 점이 몇 개일까? 3개. 3개의 딱 중간이야. 그래서 거기 공식 보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와.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내가 다음 시간에 중선 정리랑 같이 해서 설명해 줄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이거 순서 바뀌면 완전히 망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순서 바뀌어도 되지만 이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